네, 특별한 탑5로 돌아온 스탁 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었을까요? 한 종목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LIG 넥스원입니다. 오늘 13%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LIG 넥스원이 개발한 이 유도 로켓 B02, 미국 국방부에서 개최한 해외 비교 시험에서 최종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K방산에서는 첫 완제품이고요. 또 미국에서도 가지고 있지 않은 무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부각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방산주 트럼프 수혜주로 오늘 굉장히 뜨거웠죠. 일단 트럼프는 동맹국에게 방위비를 더 내던지 아니면 너희들이 직접 알아서 지켜라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국내 방산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시장 정말 뜨거웠습니다. 과연 LIG 넥스원 계속해서 대장 역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희 현대로템과 비교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10위 중에서 오늘 딱 유일하게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요. 2분기 스마트폰 점유율을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애플을 제친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투자자의 눈길은 목표 주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3년 내내 목표 주가 10만 원이 거론되고 있지만 한 번도 터치한 적이 없는데요. 일단은 경쟁사 대비 뒤처졌다라는 평가를 받는 HBM. 이제는 반전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최근에는 중소형주로 이 순환매가 돌면서 추가 상승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삼성전자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 OX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네, 역시나 6% 넘게 상승한 대우건설입니다. 건설주 오늘 굉장히 뜨거웠죠. 호재가 많은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또 집값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의 경우에는 체코 원전 건설의 시공 주관사라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수주를 한다면 예상 수주액이 7조 원을 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투르크메니스탄의 비로 플랜트 역시도 수주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거기에서는 3조 원 규모를 따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게 현실화가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세 분과 함께 대우건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네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한전기술입니다. 7%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의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주를 따낸다면 국내에서는 바카라 원전 이후에 15년 만에 수주에 성공을 하는 건데요. 트럼프도 역시나 원전 확대를 계속해서 밀면서 이 수혜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수주에서 한국이 따내지 못한다면 그 가능성은 그리고 또 트럼프의 승률이 떨어질 가능성은 이 부분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한전기술 포함해서 원전주들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유진 로봇입니다.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바로 차량 부품의 생산 라인을 공급한다라는 계약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누구와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으로 공급이 되는지는 아직까지는 비밀 유지를 해야 한다는 그 전제인데요. 일단 자율주행 솔루션에 더해서 유진 로보틱스를 흡수 합병하면서 로봇의 ODM까지 수출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상승한 이 6% 과연 내일 정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특별한 탑5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 통해서 시장을 엿보기도 하고요. 각각 종목들 앞으로 주가 방향이 어떻게 될지까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5종목 볼까요? 네, 이렇게 5종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가장 뜨거운 종목 그리고 뜨거운 섹터입니다. 방산주 중에서 LIG 넥스원 가지고 왔고요. 오늘 장에서 13.35%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 있죠. 오늘 장에서도 크게 올라가 줬습니다. 월수팀에 삼성맨이 있는 만큼 조범수 매니저에게도 디테일하게 오늘 장에서 오른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세 번째 대우건설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건설주들 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증권가에서도
시장에서도 건설 관련주들 관련해서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건설주 이야기를 짚어보면서 거기에 모멘텀까지 존재하고 있는 대우건설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네 번째로는 한전기술 있습니다. 원전주 지금도 굉장히 뜨겁죠. 그렇다면 최근까지 상승세를 불러일으켜 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갈지 혹은 차익 실현이 나올지 각각 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진로봇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3.37% 상승하면서 마무리됐고요. 또 시간 외에서는 6.97%로 7%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로봇주 그리고 유진로봇 개인적인 이 유진로봇 이야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LIG넥스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김병진 매니저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해서 넣은 종목인데요. 앞서 특별한 포트 대결에서도 현대로템을 가지고 온 만큼 관련해서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매니저들도 방산주 그중에서도 LIG넥스원 긍정적으로 바라볼지 OX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역시나 세 분 모두 오래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김병진 매니저님, 현대로템과 LIG넥스원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쪽이 조금 더 매력도가 높습니까? 네, LIG넥스원이 무조건 좋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특별한 포트 대결에서는 현대로템을 가지고 왔는지까지도 말씀해 주세요. LIG넥스원은 이슈에서 먼저 설명을 해드렸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후발주자로 LIG넥스원 오늘 너무 한 번에 많이 가서 후발주자로 갈 수 있는 현대로템을 좀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IG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2.75인치 유도 로켓 B02 또 미국 하와이에서 해외 비교 시험에서 또 6발 모두 표적에 명중했다라고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고요. 일단은 이 전쟁 같은 이슈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큰 타격을 입지 않는 이상 정말 러시아나 다른 나라가 정말 크게 타격을 입지 않는 이상 최대한 국가들은 평화를 유지할 거예요. 근데 방어가 우선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전차가 지금 잘 팔리고 있고 유도무기들 또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그거를 격추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수주가 잘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LIG넥스원의 좀 탑픽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주가가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현대로템은 이제 종목을 가져왔던 건 네. 주가 상승률이 오늘 좀 빨랐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덜했던 현대로템을 포트 종목으로 가져왔고 LIG넥스원도 저는 충분히 더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외국인 순매수 1위가 현대로템이었고 4위가 LIG넥스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현대로템의 기대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라는 힌트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고요. 현대로템도 좋고 LIG넥스원도 좋고 둘 다 좋은 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조범수 매니저는 한 1, 2주 전부터 계속해서 방산주를 담아야 된다라고 여러 번 언급을 줬기 때문에 백일현 매니저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O 의견 주셨고 또 LIG넥스원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는데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백일현 매니저님? 기본적으로 이제 천궁이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부각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워낙 이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이랑 하마스가 본격적으로 전쟁을 할 때 하마스가 공격을 했을 때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이제 발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천궁 같은 경우에도 한국형 패트리언 미사일이라고 해가지고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방어 시스템 체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동유럽 쪽에서도 천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부각받고 있습니다. 특히 천궁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쪽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글로벌 시장이 미사일 요격 시스템 쪽으로 만약에 관심이 쏠린다라면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천궁 관련 종목인 LIG넥스원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LIG넥스원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 내에서도 LIG넥스원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세 분 모두 O 의견을 주면서 LIG넥스원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준 이유가 그중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을 내준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장에서 2.73%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거를 삼성전자 이 종목만으로 굉장히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상승을 한 건지 아니면 대형주 측면에서 지금 좀 지지부진한 장이 예상이 되면서 관망세가 유지가 됐을 때 안정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로 수급이 들어간 건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 지금 시점에서 긍정적인지 OX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OXO. 삼성맨이 이번엔 X를 들었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 X 들어주신 이유 뭘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 수요일 이후로부터
지금 좀 쉬어가야 됩니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본연에 이제 특히나 저밸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저는 88,000원까지 올라갔다면 충분히 해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HBM 안 나왔습니다. HBM 안 나왔어요. 그럼 오늘 반등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 엄청 많았어요. 오늘 뭐 때문에 올랐냐? 뭔 이슈가 있었냐? 중간에 SK하이닉스 루머건도 있었고요. 네. TSMC가 다들 들으셨다시피 B 시리즈 덕분에 웨이퍼 출하량이 25%더 늘었답니다. 그래서 과대 해석을 해왔냐면은 그러면은 TSMC 덕분에 HBM이 더 필요하겠네. 삼성전자도 그럼 공급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었는데 아닙니다. 싹 다 아니고요. 오늘 월요일이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언제부터 삼성전자 본연의 가치로 올라온 적이 많았습니까? 삼성전자는 지수물입니다. 지수물이에요. 그 포인트 때문에 오늘 위클리 만기입니다. 오늘 보시면 콜옵션 월요일 위클리 만기가 지금 43만 주가 콜옵션이 지금 395포인트에 미결제 거래량이 엄청나게 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막고 장 막판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들이 그럼 이 차익분 행사하면은 항상 막판에 던져요. 그래서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은 종가에 어떻습니까? 던졌죠. 네, 이 모습 보시면 됩니다. 온전히 정말 선물 옵션 흐름 때문에 올라갔다고 표현을 해야 돼요. 외국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선물 옵션 별로 안 샀습니다. 선물 옵션 안 사고 삼성전자만 땡기면서 올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한나라의 1등주인 삼성전자가 2, 3%가 외국인들 선물 옵션 포지션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최근에 그래도 좀 이제 또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이 나오는 모습 때문에 삼성전자가 4%까지 밀리는 모습도 있었는데 단기적으로 좀 탈출을 못 하시거나 현금 확보 못 하신 분들이 오늘은 오히려 현금을 확보하시는 날이었다. 삼성전자 물론 하반기 가면 갈수록 HBM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좋은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받을 수 있는 밸류는 다 받고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지수물에 대한 영향이 가장 강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라면 일단 도망칠 때다. 조금만 더 눌리고 하반기 가까이 HBM과 관련된 소식이 가시화되면은 그때 다시 담자. 삼성전자 언제든지 레벨업 할 가능성은 높게 있으니까요. 지금은 잠깐만 피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밸류 측면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충분히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다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바로 접근하기에는 좀 부정적이다. X 의견을 주셨고요. 이렇게 삼성매는 X를 들고 반도병지는 O를 들었습니다. 삼성전자 긍정적인 이유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이 앞으로 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뭐 HBM 생산에 모두 다 열을 올리고 있고 마이크론 역시도 HBM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막상 실적 시즌이 됐을 때 실적을 보면 뭐야 이거 굉장히 또 잘 나왔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오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반 경직성은 굉장히 좀 탄탄할 것이다. 다만 이제 요즘 트렌드를 좀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은 요즘엔 실적 좋다고 주가가 가는 게 아니라 인기 있는 종목들이 좀 가고 있는 게 요즘 약간 트렌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실적 시즌이 됐을 때는 실적적인 종목은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O를 들었습니다. 네, 실적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금 많은 주목을 받았었고 지금은 다소 주목도가 떨어진 상태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우리 백일현 매니저님은 또 시장을 굉장히 잘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안정적인 측면에서 대형주, 그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좀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항상 삼성전자 좋게 보고 있고요. 뭐 최근에 엔비디아가 흔들리면서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HBM 관련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삼성전자가 올랐다라는 점은 반도체 업황이 진짜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1분기, 2분기 최근에 갤럭시 S24 스마트폰이 워낙 잘 팔리면서 1분기, 2분기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애플을 압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향후에도 좋을 가능성이 있고 향후에는 또 엔비디아 퀄 테스트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 퀄 테스트 기대감이 없더라도 지금보다 더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그 기대감까지 부각되고 실제 퀄 테스트가 통과한다라면 지금보다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 불안할 때 조정을 보이면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저는 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점에도 들어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들어가도 좋고 조정을 받았을 때 또 엔비디아 쪽으로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삼성
삼성전자 세 분 중에서 두 분에게 오를 받으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건설주입니다. 대우건설 오늘장에서 6.7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개별적으로 봤을 때에도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값도 상승을 보이고 있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설주, 트럼프 수혜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건설주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점인지 아니면 대우건설 개별적으로 봤을 때도 오를 받을 수 있을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지금 시점에서 새롭게 진입을 해봐도 될까요? OX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O, 세모, X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백인현 매니저님. 일단 뭐 건설 관련해서는 업황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업황은 안 좋습니다. 업황은 안 좋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많이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업황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매수한다라고 보면 조금 저는 X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건설 관련 종목이 뭐 대우건설이나 GS건설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향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미국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대우건설이랑 GS건설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도 저는 금리 인하 때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다라면 주택 그 아파트 매매 거래도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9월달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미국이 먼저 인하하고 우리나라가 후발로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라면 뭐 기본적으로 뭐 아파트 거래도 조금 더 지금보다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건설 관련 종목들도 매수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지만 다만 이제 업황은 안 좋기 때문에 항상 저가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주 전반적으로 업황 측면에서 봤을 때는 X를 들겠지만 어쨌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은 좀 고민을 하시다가 X를 들어주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뭐 단기적인 뭐 모멘텀, 뭐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한데 이틀 남았잖아요. 네. 만약에 안 나오면은 또 살짝 수급이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살짝 애매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천천히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X 들었습니다. 그럼 대우건설 개별적으로 지금 올라간 모멘텀이 좀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 상승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주택 수주 같은 거는 이제 2024년 2만 세대 뭐 입주 예정이다, 준공 예정이다 이런 건 있는데 사실 크게 뭐 부각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범수 매니저님은 중립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중립일까요? 건설주들 당장에 뭐 수급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뭐 오늘 장에 올라오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 다 따지면 좋아요. 네, 들어갈 만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잖아요. 근데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일단 단기적으로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인 부분을 제가 좀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9월 달에 금리 인하 나올 가능성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과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좀 걱정과 의심이 조금 있어가지고 당장에는 좋아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지금 그럼 쭉 우상향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 2011년도에서 17년도까지 고금리 이제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을 때 당시에 기억해 보시면은 건설주들 그때 다 안 좋았거든요. 연 단위로 길게. 지금은 일단 당장은 부담 없는 바닥권은 맞습니다. 바닥권은 맞고 금리 인하 기대감 수혜주로 올라오는 만큼 수급도 좋고요. 단기적인 관점 내에서는 트레이딩으로 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대우건설 이거 한번 보시면은 지금 대우건설 보실게요. 대우건설 수급 보시면은 기관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샀습니다. 오늘 단 하루 만에요.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물량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GS건설도 보실게요. GS건설도 보시면 오늘 기관 외국인 수급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들은 어때요? 다 도망치고 있죠. 이런 부분만 보신다면 금리 인하 쪽으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이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되 장기적으로는 안 들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세모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은 굉장히 좋긴 할 것 같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다소 좀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건설주 그중에서도 대우건설 이야기 짚어봤고요. 다음은 원전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업황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특이점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으니까 그냥 앞으로 좀 신규 진입
관점에서 한전 기술을 들어가 봐도 될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신규 진입입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들어가도 될까요? 앞으로 좀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점치는 게 굉장히 신의 영역이라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는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기술, 원전주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 봐도 좋을까요? O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X55 들어가도 좋다가 두 분입니다. 김병림 매니저님 들어가도 됩니까? 아까 대우건설은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내일까지. 아, 내일까지. 내일까지. 17일이 아직 하루 남았다. 아직 한 발 남았거든요. 아직 한 발 남았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은 지금 체코의 경우에 두코바니 원전이죠. 두코바니 및 테멜린 지역에 원전 4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충분히 기대 가능하고 장대 양봉 마감을 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는 새로 코멘트 나왔다. 내일까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백인현 매니저님은 X 들어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미리 좀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안고 내일까지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내일쯤에는 차익 매물도 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굳이 내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안정적인 측면에서 내일쯤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보자라는 관점에서 X를 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분께서는 O를 들어주셨다는 점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유진 로봇 장 마감하고 이슈가 나와주면서 시간 외에서 6.97%, 7% 가깝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지 OX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이슈가 있는 유진 로봇과 같은 종목 들어가 봐도 좋을까요? OX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XXO 김병림 매니저님 O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로봇은 테슬라 수혜주예요. 근데 테슬라가 지금 트럼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또 7월 달에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있고, 테슬라 주가만 좋다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못 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O를 들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로봇주 테슬라와 관련된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좋다면 로봇주도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조범수 매니저님은 X 들어주셨습니다. 로봇주 전반적으로 좀 안 좋게 보실까요? 좀 아쉽긴 하죠. 뭐 뉴스, 삼성전자 뉴스도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슬라 뉴스도 있는데 수급이 안 붙어요. 수급이 안 붙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수급이 붙기 위한 조건 중에 몇 가지가, 그래서 회사는 든든한가, 실적은 괜찮은가인데 로봇주들은 항상 그런 면에서 탈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실적 시즌 앞서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은 실적을 보고 실적이 잘 나와서 막 급등이 나온다. 차라리 저는 그때 쫓아 들어가겠습니다. 아직은 확인할 게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을 앞두고 실적 발표 이 시즌을 앞두고 실적에 있어서는 다소 힘이 약하기 때문에 로봇주 실적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래도 올해 들어주신 의견으로는 테슬라 관련해서 상승할 모멘텀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5종목 짚어봤습니다. 각각 성적표 어떻게 받았을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동그라미 3개를 받았던 종목은 단 하나였습니다. 방산주 LIG 넥스원만이 동그라미를 3개 받았고요. 그 밖에 삼성전자 그리고 한전기술, 원전주와 삼성전자 개별적으로는 동그라미 5를 2개를 받아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설주 전반적으로 업황에 대한 뷰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래도 조금 상승할 가능성은 크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로봇주까지 짚어보면서 특별한 탑5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매니저들의 뷰가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무료 방송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진 매니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바로 방송이 마감하고 10시에 무료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가 좀 상당히 오르면서 좀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이슈라든가 트렌드에 좀 더 민감해지고 있는 시장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혜 종목들 제가 무료 방송에서 모두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미인주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김병진 매니저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조범수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오늘은 저는 좀 없습니다. 오늘은 저는 무료 방송이 없고 오늘 좀 리빌딩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또 시청자님들 위해서 더 꼼꼼한 자료를 위해서 리빌딩을 오늘 하루 좀 쉬어간다라고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네이버 밴드에 더 좋은 자료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조범수 검색하셔서 많은 자료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다 더 나은 양과 질을 위해서 무료 방송은 하루 쉬어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네이버 밴드에 많은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요. 조범수 매니저의 무료 네이버 밴드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약 검색하시면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고요. 뭐 최근에 트럼프 이슈 때문에 트럼프 관련 종목들 집중적으로 제가 한번 체크해 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제가 이번 주까지만 제가 아침 8시에 무방을 진행하고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 목요일 오후 4시에 진행하니까 제가 뭐 향후에는 다음 주부터 또 더 꼼꼼하게 여러분들한테 알찬 정보로 무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매일 오전 8시 백인현 매니저 무료 방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찾아가 보셔서 장 시작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까지 안내해 드리면서 스치면 상한가 월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